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진조차 포기한 카타르 왕녀의 딸이 한국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겁니다. 그녀는 결국 전 재산을 팔아 한국으로 향했고 이 사건은 전 세계 중동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감동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카타르 왕실의 아미라 공주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이 이야기만은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제 딸 라일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왕실의 첫 손녀로 태어난 라일라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죠. 그런데 라일라가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열이 계속 나고 자꾸 넘어지고 말도 어눌해지더라고요. 왕실 주치의들은 당황했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라일라는 매우 희귀한 뇌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죠. 공주님,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질환입니다.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품 안에 라일라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왔어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명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병은 점점 진행됩니다. 아이의 뇌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밤마다 라일라의 잠자리 곁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딸을 살려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저의 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먼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소아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깝지만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를 데리고 런던으로, 파리로, 취리히로 떠났어요. 각 나라의 최고 의료진들을 만났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라일라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왕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라일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소아신경과 전문의마저 손을 저었거든요. 공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의사의 안쓰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라일라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명한 어린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적인 뇌신경외과 교수님이 직접 라일라를 진찰했지만 결국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희귀한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료 방안을 찾기 어려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라일라가 제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네케르 병원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유럽에서 소아 희귀 질환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주님,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그 말을 또 들었을 때 정말 세상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만난 수십 명의 의사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거든요. 파리 호텔로 돌아와서 라일라를 재우고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있었어요. 에펠탑이 반짝이는 야경이 보였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행원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공주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파티마는 평소에도 신중한 성격이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파티마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제 고향 친구가 프랑스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파티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희귀병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의 유명한 의사들도 포기했던 환자를 한국에서 살렸다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정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직접 봤다고 해요. 프랑스 어린이가 한국에서 수술받고 완치됐다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실망을 겪어서 조심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라일라의 곁에 누워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의료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기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소아 뇌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자고요. 비록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지만 우리 라일라를 위해서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타르로 돌아가자마자 왕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인 국왕님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리고 남편까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라, 그만해라. 이미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 않느냐. 하지만 아버지, 아직 한 곳이 더 남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형 하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미라, 한국이라고? 거기가 우리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족들조차 이해해주지 않는다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라일라는 제 딸이에요.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 오마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미라,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이제 그만.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라일라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시도해봐야 해요. 왕실 의전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주님, 왕실의 위신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럽 전역을 다니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위신이 우리 딸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위신보다 중요한 게 제 딸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미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왕실 자금을 더 이상 쓸 수는 없다. 그 말에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개인 재산으로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석, 예술품, 모든 걸 팔겠어요. 라일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에 있는 펜트하우스, 파리의 별장,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요. 오마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미라, 정말 이럴 거야? 응, 정말이야.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오마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 내 재산도 쓰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적어도 남편만은 저를 이해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부동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고 보석들은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라일라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어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밤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미라, 정말 가려는 거냐? 네, 아버지. 왕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너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 딸이고 라일라는 내 손녀다. 개인적으로는 응원한다. 그 말에 저는 아버지께 안겼어요.
비록 공개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라일라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 힘들었나 봐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의 첫인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왠지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라일라가 제품에 기대어 있는데 작은 숨소리조차 약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유럽의 유명한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접수를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공주님, 김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소아신경외과의 권위자라고 들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김 교수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정말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김민수입니다. 김 교수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라일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라일라를 보는 눈빛이 정말 애정 어린 시선이었거든요. 라일라야, 안녕? 김 교수님이 라일라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라일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세한 검사가 시작됐어요. 핵자기 공명 영상, 양전자방 출단층 촬영 등 정말 정밀한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검사를 할 때마다 의료진들이 라일라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는 거였어요. 간호사 이수진 씨가 라일라에게 말했어요. 라일라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게. 검사하는 동안 라일라가 무서워하니까 방사선사 선생님이 직접 인형을 가져와서 함께 검사를 받는 것처럼 연출해주기도 했어요. 이틀에 걸친 정밀 검사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어요. 김 교수님의 표정을 보려고 애썼지만 워낙 진지하셔서 어떤 결과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공주님, 앉으세요. 김 교수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라일라의 상태를 정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히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교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지난 1년간 수십 명의 의사들에게서 들었던 절망적인 대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의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 될 겁니다. 성공률도 높지 않아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희망을 말해주는 의사를 만난 거예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계속 교차했거든요. 김 교수님이 수술 전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공주님, 이 수술은 정말 어려워요. 뇌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병변을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률은 30% 정도입니다. 30% 낮은 확률이었지만 그동안 0%만 들어왔던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공주님,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이분은 진심으로 라일라를 살리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라일라와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가 제품에 안겨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라일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라일라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테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가는 라일라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취가 시작되기 전 라일라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라일라를 정말 사랑해. 금방 만나자 우리 딸.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8시간이 정말 8년 같았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중간중간 간호사분이 나와서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놓을 수 없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오후 6시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공했다고요?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병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어요. 김 교수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어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라일라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온몸에 튜브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딸을 보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3일 후 라일라가 눈을 떴어요. 처음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제 얼굴을 보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라일라의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라일라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말도 다시 또렷해지고 팔다리 움직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라일라가 정말 강한 아이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까지 온 이 긴 여행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라일라를 살린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라일라의 수술 성공 소식이 카타르에 전해지자 왕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일이 생생해요. 아미라, 정말인가? 라일라가 완치됐다고?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유럽의 그 유명한 의사들도 못한 일을.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그 다음 날부터 카타르 왕실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전 담당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주님, 왕실에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요? 라일라 공주의 완치 소식을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실의 결정이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카타르 국영방송에서 특별 뉴스를 내보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미라 공주의 따님 라일라 공주가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고 왕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후 중동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언론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뤘거든요. 특히 알자지라 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에서 살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카타르 내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미라 공주님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포기하지 않은 모성애가 기적을 만들었네요. 한국 의료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 처음부터 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유럽만 맹신하지 말고 아시아 의료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왕실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 결정을 반대했던 가족들이 모두 사과했거든요.
형 하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미라, 미안해. 내가 너를 말렸던 걸 후회한다. 괜찮아요, 형님.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해. 내가 옳았어. 삼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모하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용기 있는 어머니라고 칭찬해 주셨죠.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왕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미라의 결정이 옳았다. 앞으로 왕실에서도 한국 의료를 적극 검토해 보자. 중동 각국의 왕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왕실에서는 직접 사절단을 보내서 상세한 경위를 듣고 싶다고 했고요.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아미라 공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중동 전체의 자랑입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어요. 어떤 매체는 모성애의 승리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는 의료 한류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우리 라일라를 치료하러 온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라일라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를 살려준 한국 의료진들과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김 교수님을 비롯해서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라일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 교수님, 그리고 모든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은 제게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에요. 김 교수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주님,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내셨잖아요. 간호사 이수진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라일라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 라일라가 앞으로 나와서 김 교수님께 그림을 건네줬어요. 라일라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의사 선생님과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라일라의 맑은 목소리에 모든 의료진들이 감동받았어요. 김 교수님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중동 언론, 유럽 언론까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의 아미라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 저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였습니다. 딸 라일라의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라일라를 바라봤어요. 건강해진 우리 딸의 모습에 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병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라일라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는 라일라에게 사탕을 주시며 빨리 나으라고 하셨고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라일라가 좋아할 만한 음료를 특별히 만들어 주셨어요. 길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라일라와 함께 놀아주었고 어른들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의료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공주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라일라와 함께 한국에 더 머물면서 한국과 중동 간의 의료 교류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이 기적적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한국 국민들이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려주셨어요. 아미라 공주님과 라일라 공주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자랑스럽네요. 라일라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요. 그런 따뜻한 반응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구나. 기자회견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카타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카타르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됐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보건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공주님, 한국과의 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 의료진을 카타르로 초청하고 우리 의료진을 한국에 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카타르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특히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이 한국 치료를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10배로 늘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중동 전체에 한국 의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공주님, 한국과 중동 간의 의료 교류 대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제가 겪은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됐어요. 라일라도 한국 생활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엄마, 여기서 더 살면 안 돼요? 라일라가 말하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라일라를 입학시켰어요. 아이가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일라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있다니요.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는 의료 교류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어요. 중동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2에서 3명씩 중동에서 온 환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었죠.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까지 온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의료진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제가 도운 환자들 중 80%가 완치되거나 크게 호전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에서도 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미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 계속해라. 이제는 라일라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론 카타르가 고향이지만 한국도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됐습니다. 라일라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한국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김 교수님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의료진들이 라일라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일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을 느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중동을 오가며 의료 교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절망과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거예요. 라일라도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자신을 살려준 한국 의사들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